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수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계셨지요? 저는 집이 부천인데요. 어제는 이천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니까 아직도 단풍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왠지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저랑 늘 함께 하시고요. 저에게 따뜻한 선물 하나만 주세요. 뭐냐고요? 바로 구독, 좋아요, 알람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정말 막 신바람 나고 행복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안과 밖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무거울 중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무거울 중자를 살펴봅니다. 무거울 중자. 이 자에 어떤 게 있나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 인자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사람 인자의 변형입니다. 이렇게도 이제 사람 인자 쓰죠? 이게 이제 변형이 되면 이렇게 쓰면 누운 사람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또 얘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는 사람의 넓은 어깨.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여기 보면 흑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땅에 서 있다 해서 얘가 무거울 중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량, 얘와 관련해서 중량하게 되면 어떠한 그 양을 재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중량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것을 헤아릴 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원래 얘가 만들어진 탄생은 어떻게 됐냐면 자루 위에 입구에다가 이제 깔때기를 넣고 거기 안에다 물건을 막 이렇게 담으면서 물건의 양을 헤아린다고 해서 얘가 이제 헤아릴 양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이거 살펴볼게요. 요 자가 뭐죠? 아침단입니다. 아침단. 얘는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양이죠. 해가 떠오르는 것은 언제죠? 아침이다 해서 얘가 아침단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을 이자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그 동네 마을 뒤에 산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무엇이 있나요, 지금? 태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태양열 에너지 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아침에 해가 떠오르니까 태양의 양을 헤아리기 위해서 마을에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헤아릴 양.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무거울 중자가 되고요. 또 우리한테 가장 그 요즘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거. 예,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요즘 이제 사실은 핸드폰이 없으면 그 삶이 참 많이 힘들잖아요. 생활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하다 또는 소중하다. 그래서 중요할 때 그 한자, 또 이 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또 존중하고 또 부부간이든 자식간이든 서로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한자가 있죠. 여기에서 존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재밌습니다. 높을 존자를 살펴볼게요. 예, 살펴봅시다. 여기 8팔자에 얘가 이제 그 술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닭유라고 하고 처음에는 그 이제 술단지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술과도 관련이 있고 지금의 이 술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이제 물숫자가 결합이 돼서 술주라고 하는데 어쨌든 얘가 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8말에 술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네, 두목입니다. 그래서 얘가 두목추자가 돼요. 두목추. 옛날에 작은 부족에서는 아무나 술을 많이 먹을 수 없었어요.
누가? 네, 맞아요. 바로 두목 대장만이 8말의 술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두목추가 되고요. 여기 이제 마디촌이 결합이 되어 있죠? 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두목을 존중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받들어 존중을 한다. 높인다 해서 얘가 높을 존자가 되겠습니다. 네, 한자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비법인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 가져가십시오. 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고들직자가 되겠는데요. 같이 보죠. 고들직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들직자는요, 뭔가가 똑바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한번 봅시다. 이게 열십자죠. 열 사람의 네가 눈목자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스물 운자의 약자예요. 숨다라고 하는 스물 운. 열 사람의 눈으로 살펴보면 아무리 내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이 다 바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가 고들직 또는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바르다. 네, 열 사람의 눈으로 살펴보면 숨어 있는 것이 다 밝혀진다. 또 숨길 수가 없다 해서 고들직, 바를직 해서 얘가 이제 우리가 이 직자와 관련해서 직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 고들직자에는 바로, 즉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즉시, 즉 곧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어떤 직감이라고 하는 게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즉 또 바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직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챙겨가시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이게 이제 스물 은자의 약자라고 했잖아요. 이 글자도 한번 같이 살펴보죠. 어떻게 얘가 밝혀지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자가 있습니다. 손톱조에 장인공자에 이렇게 크자하고 비슷하죠? 여기에 이렇게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복습입니다. 얘가 손톱조죠. 그 다음에 얘가 장인공. 얘가 우리의 손을 비슷한 그런 뜻이 있지만 얘는 크라고 봅시다. 한글의 크자와 같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음심자가 되겠네요. 우리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그 뒤에 그 숨은 조력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선생이 숨어 있냐면 얘한테는 조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 선생 공이 크십니다. 이렇게요. 다시요. 손톱조 조 선생 공이 크십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언독부가 결합이 돼서 우리가 이것을 스물운이라고 합니다. 요거의 이 약자가 바로 요자예요. 니은 하고 똑같이 생긴 한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고들직자에는 곧다, 바르다 또는 바로, 즉시라고 하는 다른 뜻이 있다는 거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배울 이 한자에는 여러 가지, 2 이상의 소리가 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살펴봅시다. 이 곧다, 바로 굽지 않고 앞으로 똑바로 가는 거에 직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세 추자에 시험시험 갈착이 결합이 됩니다. 새는 앞으로만 갑니다. 얘가 가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새는 앞으로만 간다 해서 나갈진이 되겠습니다. 나갈진. 그래서 직진이 있겠고요. 이 나가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또 뒤로 물러나는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후퇴하다라고 할 때 퇴자를 한번 알아볼게요. 물러날 퇴. 그칠간에다가 시험시험 갈짝이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물러날 태. 이게 그칠간이죠. 그칠간. 그치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칠간. 이자는요,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딱 돌렸는데 더 이상 그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계점을 갖다가 우리는 그칠 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얘는 앞으로 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나는 딱 그쳐 있는데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나는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얘가 물러날 태자가 되겠는데요. 이 나갈 진자와 물러날 태자 같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통할 통자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하고 저하고 딱 통해서 이 한자 끝장을 한번 끝장을 내보러 갑시다. 이 통할 통자는요, 요것을 보면 얘가 이제 길용자예요.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길은 큰 길이든 골목길이든 작은 길이든 다 서로 통해 있다 해서 통한다 해서 얘가 통할 통자가 됩니다. 얘는 이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으니까 길을 걷다 보면 다 통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얘가 통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통과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알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알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고지서나 또 세금을 납부하는 고지서나 어떠한 알리고자라고 했을 때 통지를 해서 알게 하지요. 통지가 있겠고요. 또 다른 뜻으로 어디를 다니다, 통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다. 통로라든가 교통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통지에서 지자가 있었죠. 이렇게 화살시의 입구자. 우리는 이것을 알지라고 하죠.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말을 막 빨리빨리 해요.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아는 게 많은 사람은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말을 빨리빨리 한다 해서 얘가 알지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편할 편자가 되겠습니다. 편할 편자. 여기 이제 사람 인변에 우리는 얘를 갖다가 고칠 경이라고 합니다. 고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이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갱자로도 소리가 납니다. 다시 갱자. 일단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사람이, 여기 이제 사람인자의 변형이죠. 사람이 고쳐서 쓰면 편리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얘가 이제 편할 편자예요. 우리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 참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그 단점을 고쳐서, 고칠 겸 고쳐서 쓰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나뿐만이 아니고 주위 사람이 다 편하겠죠. 그래서 얘가 편할 편자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편자와 관련해서는 편리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죠? 편리하고 나한테 이롭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 편할 편자도 있지만 똥오줌 변으로도 소리가 납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알아보기 전에 얘가 편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이란 뜻도 있어요. 소식.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야 뭐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막 금방 문자로 날리고 궁금하면 바로 전화를 하지만 옛날 옛적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네, 종이에다가 편지를 써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편지가 있겠습니다. 지자는 종이지자가 되겠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금 이 똥오줌 변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재미있죠? 네,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이제 변소가 있겠지요. 네, 바소자가 쓰여서 변소. 그 다음에 변소에는 또 변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기에 그릇기자 살펴보죠. 그릇기자는 입구자 2개에 개견자에 또 밑에 입구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그릇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릇기. 네 사람이 개견자, 개를 잡아서 4개의 접시에 담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릇기입니다. 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요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자는 다시 갱자와 고칠 경자 이렇게 두 개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다시와 고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요. 어떠한 그 집이나 이런 것을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집을 뭐 월세로 살거나 이럴 때 보면 일정 기간이 되면 그것을 새롭게 연장을 하잖아요. 이럴 때는 갱신 해서 새 신자를 써서 갱신. 그래서 계약 같은 것을 다시 쓸 때 이럴 때는 다시 갱자로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칠 경자는 우리가 경신하게 됩니다. 경신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신자. 어떠한 경기에서 뭐 그 달리기나 수영이나 그런 거에서 점수에서 기록을 낼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고칠 경자로 해서 경신. 이렇게 소리가 바뀌겠습니다. 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신과 갱신.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물건 품자 또는 상품 품자가 되겠습니다. 이 입구자 3개가 모인 글자를 우리는 물건 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입구자가 이렇게 3개가 모였는데 저것도 한자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네, 이것도 바로 한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입구는요, 이 말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물건을 만드는데 많은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건이 나타난다 해서 얘가 물건 품자라고 하고요. 또 다른 설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가게에 가면 상품, 즉 물건을 많이 놓고 팔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각 개개별의 물건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입구는 그 물건을 놓고 막 와글와글 떠들면서 품평을 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라고 하면서 품평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그 물건을 나타내는 상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겠고, 여기에 또 등급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등급. 쪽 그 품계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품계. 그래서 우리 그 사극을 보면 그 임금 앞에 사람들이 쫙 이렇게 서 있을 때 자기의 그 품계의 그 등급에 따라서 딱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 임금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품계, 품계와 등급이 있다는 거 함께 가져가십시오. 이 물건의 종류, 그 목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품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품목의 이런 눈목자는 우리가 눈에서 관련이 있고 뭐 보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어떠한 목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품목하게 되면 이 목록, 상품의 어떠한 그 종류를 이야기한다는 것도 함께 챙기세요. 우리가 살펴볼 한자는 으뜸 원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요 두 이자가 있죠? 요 두 이자는 원래 이자가 이렇게 윗상자가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어진 사람인이죠. 어진 즉 사람의 맨 위에 윗상, 맨 위에 있는 것이 우리 머리잖아요. 이 머리가 또 가장 그 으뜸이다 해서 얘가 으뜸 원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으뜸이라고 하는 거 있고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어떠한 일의 시초. 그래서 우리가 원조 하게 되면 어떠한 그 최초의 그런 시조가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또 얘가 기운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기 하게 되면 그 타고난 자기의 그 기운, 성품의 기운을 이야기할 때 그런 기운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으뜸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에서 이 가장 위에 있어서 으뜸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전 시간인가 언제 배웠죠? 이런 자가 있었죠? 이렇게 머리 숫자. 사람의 이 머리의 머리털과 이 얼굴에서 눈을 강조한 것, 우리 이것을 머리수라고 배웠는데요.
이것도 으뜸, 최고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 얘랑 같이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걸 이렇게 하나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뚝할 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뚝할 올. 요자는 우뚝할 올 이렇게 두 이자가 있으면 으뜸 원자. 그래서 우리가 그 최고 으뜸이라는 뜻으로 원년하게 되면 새로운 임금이 즉위한 해를 갖다가 우리는 원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설날 아침을 우리는 원단이라고 합니다. 이 아침 단자를 써서 이렇게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이게 이제 아침단이라 그랬죠? 아침단. 처음으로 아침에 해가 뜨는 게 바로 언제예요? 우리가 설날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설날을 갖다가 우리는 원단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하나의 글자가 다른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것을 배워봤는데요. 함께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자 끝장 여기까지였고요. 네, 여러분 저에게 따뜻한 선물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십시오. 구독 눌러도 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